이번 시간에 우리 윈도우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윈도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쓰고 계시죠? 이 윈도우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거 이제 잠깐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이제 윈도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계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 컴퓨터라는 그 기계를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윈도우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는 컴퓨터 시스템에 우리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기계적인 장치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도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는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영 체제가 우리 이제 윈도우예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GUI하고 써져 있는데 G가 이제 그래픽이고요. U가 이제 유저, 사용자를 보고 얘기하고 I가 이제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 도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썼어요. 도스라는 그 운영체제를 썼었는데 그 도스라는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땅 하고 이제 키게 되면 까만색 화면에 우리 하얀색 글씨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명령어를 전부 다 외워서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제 사용했었다고요. 해서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키보드로 이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컴퓨터를 이제 사용했는데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따로 이제 막 입력하거나 그러지 않죠. 해서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이 됐든 메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모든 작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이제 GUI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가 이제 짜잔하고 켜지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고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이제 메뉴가 됐든 아이콘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실행하고 삭제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GUI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선점형이에요. 우리가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도스라는 그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그 운영체제는 비선점입니다. 선점형과 비선점의 차이가 뭐예요?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그 도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뭔가 실행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멈추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해결하려면 컴퓨터를 이제 강제로 그냥 종료했다가 다시 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점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멈췄어요. 그러면 응답 없음이 뜨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요? 아니죠. 그 프로그램만 우리가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선점형이라는 그 말이 지금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멀티태스킹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멀티태스킹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메신저 켜놓고 노래 틀어놓고 문서 작성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처리해 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멀티태스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체제가 각 작업의 CPU의 이용 시간을 이제 제어해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강제로 이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더라. 얘가 이제 우리 선점형이라는 거에 대한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강제 종료시켰을 때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모든 시스템 자원을 반환하는 그런 이제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우리 이제 32비트 또는 64비트 데이터 처리하고 나왔어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우리 1비트, 1비트, 1비트 그렇게 1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16비트 아니면 32비트 아니면 64비트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게 더 좋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물건을 옮길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옮길 때 물건을 한 개 한 개 옮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박스 단위로 묶어서 옮기는 게 더 빠르겠죠. 그거랑 이제 똑같아요. 우리 한 번에 이제 데이터를 32개씩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것보다 64개씩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이전 버전과 이제 호환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16비트 데이터 처리를 해줘요. 근데 대부분 우리 윈도우에서는 32비트나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해요. 해서 더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NTFS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NTFS가 우리 이제 파일 시스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내가 어떤 특정 책을 찾겠다. 그러면 그 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가면 그 책이 있겠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을 전부 다 분류별로 전부 다 이제 분류해 놓고 정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책을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무실 한 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이제 내가 책을 보관할 건데 특정 기준도 없어요. 특정 규칙도 없고 그냥 무작위로 막 책을 갖다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떤 특정 책을 찾고 싶어요. 책을 찾기가 쉬워요? 엄청나게 어렵겠죠. 왜? 특정 기준이나 특정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보조 기억 장치에 우리가 이제 파일, 폴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시키죠. 이런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검색을 하는 그런 이제 관리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우리가 파일이나 폴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할 때 전부 다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우리 이제 하드 디스크 같은 데다가 보통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데 저장되는 그 파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수정, 삭제, 추가, 검색 이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이제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런 이제 파일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FA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AT32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TFS라는 것도 있습니다. FAT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이제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놓은 게 FAT32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게 우리 NTFS라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에서는 NTFS 이 파일 시스템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는 성능이나 보안이나 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그런 이제 NTFS 파일 시스템을 이제 채용을 해서 디스크에 이제 저장 공간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니까 우리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의 앞에 글자를 따서 얘를 이제 PMP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PMP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냐? 플러그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전기 코드 꽂는 그 플러그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플러그 그러면 꽂으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플레이 그러면 이제 실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USB 그 메모리를 내가 컴퓨터에 갖다 꽂으면 그 USB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꽂으면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PM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새로 이제 하드웨어를 장착을 해요. 장착을 하고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면 컴퓨터를 이제 켜게 되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이제 인식하고 실행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플러그 앤 플레이, PM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라는 그 운영 체제가 주변 기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죠. 해서 시스템 그 환경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린터는 요즘에 나오는 거는 다 USB 그 형태로 되어 있죠. 해서 그 프린터만 그냥 내 컴퓨터에 갖다 꽂으면 바로 프린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환경 설정을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해준다고요. 해서 사용자가 그 시스템 환경, 우리 이제 프린터의 설치 환경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플러그 앤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니까 우리 이제 OLE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이 OLE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림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그 그림을 내가 이제 문서에도 삽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을 내가 이제 문서에 또 내가 연결을 시켜서 사용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OLE라는 거는 다른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그런 이제 문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이제 객체요. 그런 객체를 현재 작성 중인 그런 문서에다가 자유롭게 이제 연결을 시키거나 삽입을 해서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우리 이제 OLE라는 거예요. 그래서 OLE다라고 하게 되면 객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연결도 시키고 삽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니까 우리 이제 255자의 긴 파일 이름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파일의 이름을 이제 지정할 때 VFAT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VFAT다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VFAT라는 거는 우리 이제 FAT에다가 V가 이제 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V는 우리 이제 버추얼이요. 버추얼 그러면 가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이 영어의 이제 약자를 써서 FAT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거예요. 여기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 할당 테이블을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VFAT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버추얼 우리 가상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가상이다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쓰는 게 우리 이제 가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FAT 이 파일 시스템을 이제 썼어요. 이 파일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긴 파일의 이름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FAT16 그 구조인 파일의 이름은 8글자, 확장자는 이제 3글자로 써라.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긴 파일 이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따로 이제 저장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VFAT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윈도우에서 VFAT 얘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일의 이름을 최대 255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제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AutoEXEC다라고 해서 요 파일의 이름이요. 파일의 이름이 총 8글자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점으로 구분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확장자가 이제 3글자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파일의 이름은 최대 8글자까지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확장자는 이렇게 이제 3글자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확장자를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 확장자를 보고 이 파일이 음악 파일이네, 이 파일은 이제 영화 파일이네, 이 파일은 이제 실행 파일이네. 그렇게 이 파일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이제 확장자죠. 해서 어떤 파일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mp3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노래 파일이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jpg 아니면 png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파일이다? 우리 이제 그림 파일이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txt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이제 텍스트 파일이죠. 그래서 확장자는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그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확장자라는 걸 쓰는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요 앞부분을 보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최대 8글자까지만 쓸 수 있었다고요. 근데 윈도우가 짜잔하고 나오면서 VFAT 얘를 이제 이용해서 최대 255자까지 긴 파일의 이름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따졌을 때 최대 이제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한글로 따지면 우리 이제 127자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우리가 이제 파일의 이름은 길게 쓸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무슨 영어인지 어떤 이제 한글인지 읽기도 힘들고 구분하기도 힘들다고요. 해서 파일 이름에 공백도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공백도 한 자리로 이제 인식을 해요. 해서 파일 이름에 공백도 포함할 수 있어요. 해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때 우리가 이제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255자까지 그리고 한글은 최대 127자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이제 윈도우의 개념과 특징이요. 그러면 윈도우 특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죠. 다음 중 윈도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이제 문제 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요런 이제 설명을 하나 써놓고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그 설명이냐 그렇게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윈도우의 특징에 어떤 게 있는지 뭐가 뭐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